예, 3월 8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종욱의 법대로 2부 순서입니다. 자, 1부에서는 구속 취소된 의미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 자, 2부에서도 뭐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전국이 상당히 가파르게 이제 변화가 될 텐데, 그거 먼저 여쭤볼게요. 구속영장을, 그러니까 지금 구속 취소가 됐어요. 석방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가요? 왜냐하면 이게 기소가 돼버렸기 때문에. 기소가 됐으니까. 기소가 되면 이게 모든 신병에 예. 대한 권한은요. 예. 직위원 부장한테 갑니다. 모든 영장은. 따라서 이게 직위원 부장이 뭐 2달마다 예. 영장을 이렇게 연장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게 영장 실질 심사하는데 판사한테 가는 것도 예. 아니고, 예. 그다음에 그 서부는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예. 모든 게 신병이 직위원 부장이 결정하는데 본인이 구속 취소를 했잖아요. 예. 이 상태에서 이게 뭐 구속 영장을 어디 청구할 대상도 없고 이미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재청구는 불가능하다. 이게 법적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이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불구속 상태인데 현재 심리가 이제 끝나면은 직무로 복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언제가 선고가 나면 직무가 복귀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3월 말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쯤으로 예상이 되면 그 전에는 일단 직무 정지 상태죠. 직무 정지 상태에서는 크게 제가 그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혼술에서. 제가 노무현 때 청와대 출입을 했는데,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에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산행도 하고, 저도 같이 산행을 했거든요. 북악산. 산행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직접적인 업무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때 상춘제에서 기자회견을 했죠. 기자간담회. 이런 어느 정도 기본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직무 정지라는 것이 결국은 뭐 회의 주재하고 이런 것을 못하는 것 뿐이잖아요. 예. 저는 대통령이 만약에 직무 복귀하면요. 예.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야 된다 봐요. 이거 안 하면 이게 공소 기각됩니다. 직무로 복귀를 하면은. 대통령이 복귀했잖아요. 헌재 근데 결정으로. 계속 재판하러 오락가락이 대통령이 하면 안 되고요. 예. 근데 대통령이 바쁘잖아요. 예, 외교나 그렇죠, 국방이나. 그렇죠. 재판을 이게 중단은 이게 내란이다 보니까 중단은 안 돼도 예. 지금 검찰이요. 저는 공소 취소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게 공소기각이 돼요. 왜 원천도 그렇게 공수처가 수사한 게 불법이잖아. 예. 따라서 나중에 뭐 대통령 끝나고 새로 이게 수사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재명이는 자기 대통령 되면 다 중단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내란죄라고만 돼 있지 실질적인 내란은 아니거든요. 그 혐의를 갖다 씌운 거죠. 프레임을 갖다 씌운 거죠. 특히 헌재가 탄핵 기각할 정도면 이게 내란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예. 따라서는 현직 대통령을 보고 계속 재판을 진행하기보다는 재판을 뭐 중단보다는 이게 공소를 취하고 대통령 임기 끝나고 뭐 새로 수사하든지 말든지 이래야 돼야지 이게 이 상태에 불법으로 이게 모든 게 직위원부장이 판단하잖아. 예. 근데 직위원부장은 이게 공소 수사권이 없다고 하잖아요. 예. 내란 수사권이. 그게 맞거든요. 원래 저 판결문 읽을 때 잘 읽어야 되는 게 판사들은요. 예를 들어 이재명이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판결 안 써요. 이재명의 말은 믿기 어렵다. 요 정도로 이렇게 순화해가지고 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그 직위원부장이 판결에 공천은 내란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는 안 해도. 근데 그걸 보면 직권남용 하다가 이게 인지된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수사권이 없다는 말이거든. 그러면 이게 어차피 각하돼요. 공수기야.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검찰에서 아예 새로 공수 취소하고 그러면 이게 경찰부터 원점에서부터 이게 새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은 한 그 3월 말까지 어떤 직무는 정지된 상태에서 기본적인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언론과 만나서 그러니까 일종의 그 국민에게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때 최상목 그 대행에게 보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고건이 국무총리 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되신데 한 3번 전화로 보고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은 왜냐하면은 나중에 복귀하면은 국정을 돌봐야 되니까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그걸 이제 고건 전 총리가 자서전에도 썼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짧은 기간에 일어날 일이고 만약에 이 3월 말 정도에서 기각이 되면은 기각이 돼서 직무에 복귀를 하려면은 재판을 받으러 다니지 않도록 다닐 이유가 없죠. 왜 그러냐면 이게 어차피 나중에 공소 기각이 돼 버릴 가능성이 높으니까는
그러면 검찰에서 먼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는 게 제일 좋고요. 공소 아니면 취소. 이게 판사가요. 예. 그 재판을 중단시키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대통령이 국정에 하고 이게 혐의 자체가 없거든요. 예. 뭐 저는 어떤 조치를 하지 현직 대통령이 복귀했는데 예. 일주일에 2번씩 재판 받으러 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왜 내란이 확실하면 모르지만 예. 그냥 내란 프레임이란 말이야. 주장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저는 검찰에서 기본 새로운 데 공소 취소한 다음에 예. 전면적으로 이게 경찰서부터 이제 완전히 원칙에 따라 새롭게 수사를 해서 예.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그 최상의 방법, 최상의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은 일단 헌재에서 기각이 되고, 기각이든 각하든 되고, 그 다음에 검찰이 이 공소를 취소를 하고, 예. 공소를 취소를 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과정에 이재명은 그러면은 26일 날 예. 또 2심 나오고, 예. 위정교사도 곧따라 이제 2심이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높고, 예. 그 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도 이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걸려 있는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재판보다 지금 바뀌었잖아요. 예. 대장동 재판부 바뀌었는데 그때 검찰에서 이 대장동하고 백현동하고 유래신도시 성남 FC 다 따로 떼서 그 심리를 하자고 했는데 김동연 그때 당시 판사가 부장이 안 받아들였잖아요. 예. 이게 새로운 재판부가 그쪽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재명의 재판은 계속 또 선고가 계속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진관 예. 새로 김동연 대신. 마산 출신인 마산고. 예. 그다음에 이 서울법조는 아주 엘리트입니다. 이진관 예. 부장판사가 근데 지금은 이제 갱신 절차로 들어간 거예요. 변론 갱신. 요즘 이게 헌재도 만약에 오면 뭐 변론 갱신이 하잖아요. 근데 간소화는 됐는데 간소화돼도요. 네. 이재명이가 동의를 안 해. 이번에 또 그랬어요. 간이 갱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당사자가 이의 안 하면 그냥 대충 하루에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거 쭉 보고 이제 끝낼 수가 있는데. 요지만 고지해주고. 예. 근데 이재명이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 녹화. 하면 이게 제대로 이게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 주에는요. 공소 요지부터 이게 진술합니다. 예. 그게 6시간이야. 예. 와, 검사가 한 10분을 하려 했더니 네. 다 들어보제. 공소요지가 예. 쭉 하면 이게 검찰이 한 몇 시간 하고 또 변호인단 입장 있잖아. 예. 그러니까 공소요지부터 갱신 하루.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정인 녹취록은 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예. 조서를 주면 되거든요. 이해하는 부분만 들어보면 돼요. 이제는 좀 이게 간단해진 거는 맞는데 옛날 같으면 한 6, 7개월 걸려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한 세네 번이면 되지 않을까. 예. 근데 하여튼 하루는 잡혀 있고 예. 그다음부터는 이게 조서를 가지고 열람해서 이의가 있는 부분만 들어보면 되거든요. 예. 따라서 먼저 이게 경신을 끝내놓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지 쪼갤지 분리할지 이런데 반드시 는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류를 해서 선고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것이 지금 이재명의 일종의 멘붕 상태가 왔을 텐데 이재명뿐이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권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거를 기정사실화해서 막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 사실상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이 지금 상당히 허탈해할 것 같은데. 옛날에 한동훈 있잖아요. 예. 한동훈 대학생들 만나가지고 내가 이게 계엄을 막을 때 예. 내가 엿됐다. 예. 엿됐다고 생각했지만 예. 나를 위해 막았다. 자기 개인적으로 엿됐다는 건 예. 힘들어진다는 거잖아. 예. 이런 게 황당한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진짜 그게 엿된 게 아니고 이번에 대통령이 복귀하고요. 구속 제대했잖아. 예. 진짜 한동훈이 엿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자기가 조기 대선할 줄 알고 계속 선거운동하고 이랬잖아. 예. 근데 대통령이 복귀하면 조기 대선 없잖아. 예. 저는 가장 진짜 엿된 게 한동훈이다. 예. 이렇게 보고요. 예. 특히 한동훈 웃기는 게 자기가 자꾸 개헌 막은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한 표 하나 있나? 표결권이 없죠.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아니 그리고 저쪽이 190석이에요. 개헌 해제는 151석이면 돼. 예. 맞잖아요. 200석이 아니에요. 제적 과반수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재명이나 민주당, 조국당 합치면 190이잖아. 예. 국민의힘 18명 안 들어가도 개헌 해제된다고요. 그렇죠. 또 자기는 한 표도 없다면서 탄핵할 때 내가 투표했나요? 왜 나한테 그래 이랬잖아.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투표했나 이랬잖아. 투표 내가 했느냐고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그럼 이게 개헌 해제는 네가 투표했냐? 투표 안 했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가장 한동훈이가 엿됐고 그다음에 안철수, 유승민 이 배신 삼총사로 저는 보거든요. 유승민, 안철수, 한동훈 전부 이게 엿된 거죠. 오히려 이번에 엿됐네.
그때 였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동훈은. 이번에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고 탄핵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면 네, 네. 진짜 엿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 해제를 본인이 주도한 게 아니고 본인이 투표권 그때도 없고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때도 투표권은 없지만 그때는 주도한 게 아니고 탄핵 소추는 본인이 주도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그 오락가락 하다가 갑자기 자기에 대한 뭐 체포 대상 명단이다. 이게 누군가로부터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한 12명이 이탈을 해서 그 탄핵이 됐잖아요. 탄핵이 돼서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일부에서도 이걸 여쭤보려고 하다가 놓쳤는데 뭐냐 하면은, 이 한동훈이 이 구속 취소를 접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주 우호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은 구속 취소는 당연하다. 그리고 공수처를 폐지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심신이 많이 지쳤었을 것 같아. 건강 잘 챙기면서 충분한 방어권 행사할 수 있길 바란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불이익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일부 언론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여기에 대해서 구속을 취소를 지금 지휘를 안 하려고 하고 항고를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한동훈의 입김이 있다. 이런 뭐 분석이 나오던데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 대를 이어서 그렇게 친한 사람이 없어요. 대를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박세현의 아버지가 검찰총장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박세현의 아버지가 대검의 중수부장 할 때 그 한동훈의 장인 진영구가 같은 대검에 또 부장을 했다고 감찰부장인지 했어요. 근데 그 기자 쓴 거 보니까 그때 대낮에 술 많이 묻잖아요. 조평원서 파업 유도도 대낮에 폭탄 좀 마시다가 기자들하고 폭탄 좀 마시다가 했죠. 그러니까 박순용 그때는 중수부장이죠. 나중에 검찰총장 했잖아. 박세현의 아버지 하고 이게 엄청난 술 친구래. 두 명이 유명한 술고래입니다. 검찰에 그때부터 집안이 친한 거예요. 그다음에 현대고가 역사가 얼마 안 돼. 69년생 그렇죠. 김유철 수원지검장이 일기야. 일기. 그러니까 이제 그 동문들이 몇 명 안 되는데 법조계 검사장 같이 했잖아요. 얼마나 친하겠느냐고. 뭐 수시로 소통한다 봐야죠. 그렇죠. 따라서 저는 충분히 박세현 입장에서는 뭐 자기 책임도 들고 또 이게 한동훈이 도움도 줘야 되니까 조기 대선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저는 항명을 하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저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은 저는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갑자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책을 들고 나왔잖아요. 이게 저는 상당히 잘못했다고 보는데 뭐냐 하면은 지금 저 탄핵 그 심리가 마지막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이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특히 뭐가 그때 한동훈에 등장할 때 문제가 됐느냐면은 홍장원의 메모가 문제가 됐어요. 홍장원 메모라는 게 결국은 정치인 체포 그 대상 이게 왜곡이 되고 오염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한참 이게 쟁점이 됐는데 한동훈이 책을 들고 등장을 하면서 이 시점에 등장을 하면서 본인이 그 책 안에 마치 체포 명단이 사실상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려요. 이거 상당히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까지 윤석열 대통령 등에 칼을 꼽는 마지막까지 이 배신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좀 더 탄핵 결과 보고 넣어도 되는데. 그렇죠. 그 며칠 안 돼요. 근데 그 책이요. 전부 저는 거짓이다. 이렇게 보고 이미 변희재 대표가요. 다음 주에 바로 그 박선원이 고소한대요. 모의 증거 위조로. 가필한 거. 가필한 거. 모의 증거 위조잖아요. 그게 증거잖아, 메모가. 아마 이게 고소할 거고. 뭐 저는 홍장원이 메모 이게 가장 오염된 거 맞고요. 맞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고소하면 이제 진실을 밝히시겠죠. 그러면서 그 한동훈이가 어떤 경로로 알게 돼서 믿은지 이거부터 다 수사를 해서 이게 대통령이 제일 억울한 부분이에요.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줄 테니 간첩 싹 잡아야 이거였거든. 그거죠. 근데 이게 완전 정치인 체포로 변해버렸잖아. 정치인 체포하려면요 사전에 엄청난 준비와 이재명 하나 체포하려도 몇백 몇천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막 그때 수감실도 없어 알아봐 어디 이랬잖아요. 그리고 그때 내용 보니까 선관위를 덮쳤잖아. 그때 중국인인지 뭐 외국인 이런 말이 있었거든. 그 체포한다. 아마 그런 준비를 했을지 몰라도 저는 정치인 체포는 터무니없다 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터무니없다는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책을 들고 나서 그 책의 대부분 내용은 그때 일어났던 일들. 근데 그걸 왜 그 시점에 했을까? 불과 선고가 최소한 2주 정도, 그때 선고 날짜가 이제 이번 주 중순으로 막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럼 그 한 2주 정도 후면 선고가 나올 텐데 그 사이에 왜 등장을 했을까? 생각을 하면은 탄핵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어요. 탄핵에 자기가 힘을 실어가지고 현재 심리에 힘을 실으려고 그러니까 하는 거. 예. 탄핵되면 그럼 이게 자기가 이제 그 계엄도 맞고 탄핵에서 내가 이제 대선 나간다. 그렇죠. 지금 한동훈 측의 전략은요. 김문수하고 2파전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명태균 게이트 있잖아. 거기에 수사하는 이지영 팀.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오고 한다니까 이처럼 게 아니에요. 사무실에 서로 고금을 써. 거기에 이지영 팀장이 한동훈 장관할 때 법무부의 과장인 거 이 팩트거든요. 그다음 박시현이 사무실 쓴다고. 그 팩트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게 뭐 죄를 고소한다니 뭐 저주로 떠들었잖아요.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신경도 안 쓰지만.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 실제 탄핵에 본인이 힘을 보태서 내가 이게 그 명태균을 통해서 오세훈하고 홍준표는 제거하고 그러면 이게 내하고 김문수 싸움인데 김문수는 자통당이단 말이야. 저 광화문에 거구다. 그 이야기 몰아가지고 자기가 후보되면 그럼 이게 이재명이는 내가 잡을 수 있다. 이 전략을 짜고 공공연히 떠들잖아요. 이게 무슨 명예훼손입니까? 공공연히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조기 대선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확정이 안 되고 오히려 이게 그 기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마치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뭐 나하고 김문수의 싸움이다 이야기하는 자체도 지금 김문수 장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만약에 내가 지금 조기 대선 이야기하면 그것은 뭐 대통령에 대한 신뢰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지금 맞는데 그런 게 아니고 마치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 해서 그 이재명하고 똑같은 그 스탠스를 취하는 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러다가 조기 대선 없어져 버리면 어떡하죠? 갑자기 뭐기 닥쳤던 개가 뭐 지붕 쳐다보듯이 그런데요. 저는 뭐 정상 대선으로 가면요. 지금 후보들도 많이 있지만 새로운 게 다코스들이 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보수에 정상 대선으로 가면 대표적인 게 이철우 도의사 있죠. 이분도 참 훌륭한 분입니다. 옛날에 송국권 혼술도 넣었던거요. 경북 도의사. 이분이 오전 5성이거든요. 모든 선거는 다 이겼나요? 전국 1등도 두 번 했어요. 맞아요. 김천에 국회의원 하고 도의사 2번. 오전 5성이에요. 패한 적이 없네. 그게 영남이라고 해서 이게 후보되는 게 어렵잖아요. 후보가 어렵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철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진태 지사도 인기 좋아요. 시도지사들이 많이 시도지사도 있고요. 지금 새로운 인물들이 또 나경원도 있고 뭐 여러 명이 나오거든요. 저는 정상 대선으로 갈 거고 그러면 이게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정상 대선이 이제 2027년인데 2027년이면은 이번에 그 탄핵 전국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부상을 한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는 조기 대선에 막 욕심을 두고 했던 사람들 말고 한동훈을 비롯해서 그 이쪽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철우 지사든지 또 뭐 유정복 그 인천시장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김진태 지사든지 나경원이든지 뭐 윤상현도 뭐 윤상현은 전 당대표로 책임져라 봐요. 계속 비례로 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대통령이 복귀하면 당대표는 무조건 윤상현 딴한 당상이 아닌가. 친윤 이렇게 뭐 그분도 이게 진짜 고생 많이 하고 큰 역할을 할 걸로 봐요. 이 대목이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대권 주자군들이 이번 그 일을 계기로 발굴이 됐다. 그럼요. 조기 대선에 나갈 사람들이 아니고 충분히 그러면은 정상 대선에. 그렇지. 그러니까는 2027년 대선에 보수 우파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확인된 사람들이 새로운 그러니까 포스터 윤석열 나중에 임기 끝나고 나서 포스터 윤석열을 그 사람들이 또 할 수 있는 명분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비정상으로 가고 있는 것을 정상으로 만드는데 일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 한번 꼽아볼까요? 지금 저는 이철우, 나경원, 김진태, 뭐 윤상현도 있고 많이 있죠. 현재 지도부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도부는 좀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건건. 그러니까 쌍권 체제. 쌍권 체제. 근데 저는 국민의힘을 크게 비판 안 해요. 제가 원래 국민의힘 지지자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좀 이게 강하게 좀 더 싸웠으면 어땠을까? 이재명이는요. 오늘도 지금 막 총력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박찬대. 탄핵
찬성 이 사람들에게 막 지도부 나서는데 네. 국민의힘은요 개별 그렇네. 의원들이 나서나 그렇죠. 지도부는 이게 나몰라라 한다고. 네, 그 차이가 있네. 이게 좀 아쉽다. 네, 네. 우리 그 권성동, 권영세 이게 진짜 제대로 이게 한 몸이 돼가 지도부 차원에서 싸워야 된다. 이 점 아쉽다고 하고 다만 이게 오늘 뭐 대검에 가서 빨리 취소해라, 고발하겠다 이런 거는 이게 어느 정도 평가할 부분이 있는데,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사실이죠. 그렇죠. 어쨌든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새로운 이제 그 강자들이 좀 나타나는 이 상황이고 또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이 앞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되면.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진짜 명장인지 아닌지는 전쟁이 나봐야 되잖아요. 예. 아니 임진왜란 안 났으면 이게 이순신은 그냥 육군의 하급 관리로 끝난다니까. 그렇잖아요. 임진왜란은 게 미정유의 전쟁이 나니까 이순신이 명장이다. 뭐 이게 또는 뭐 권율 장군이 명장이니까 알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게 보수가 이번에 엄청난 사태를 겪어봤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충신이 누구고, 그다음에 배신자 간신이 누군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게 겪어보면 이번에 이것만 해도 저는 큰 성과가요. 저는 대통령의 경험이 실패가 아니라 보는 게 우리나라의 종북 좌파나 이런 사법 반국가 세력 다 확인됐잖아요. 확인됐잖아요. 오늘 조선일보의 그 박정훈 논설실장이 잘 썼더만 칼럼. 문재인 때 간첩 잡은 게 근거로 꼴찌라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정권 바뀌니까 막 간첩들이 줄줄이 나오잖아. 청주, 제주, 뭐 중국 아이들 많잖아요. 이렇게 난세가 되니까 저는 진짜 우리 지도자 누군지 이번에 큰 성과가 있었다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네 크게 두 가지 성과네. 이제 기각이 이제 되면은 정말 금상첨화인데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에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몇 차례 이야기했던 반국가 세력의 실체가 드러난 거죠. 그렇습니다. 법원에도 있고 공수처장도 있고 뭐 심지어 뭐 헌재 그 소장 권한 대행도 있고 다 이게 실체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속아내는 그런 작업이 앞으로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인물들이 여권에서 등장을 했다. 등장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그동안 잠룡이라고 했던 잡용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이름은 이야기를 일단 안 하겠지만은 이 분들은 계속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 하고 막 움직였던 사람들, 움직였던 사람들은 앞으로 정치적 앞날이 여권 안에서 설당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일부에서 여쭤보려다가 깜짝 놓친 게 있는데 그때 서정욱의 법대로에서 한 두어 달 전에, 한 달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그때 석방 이야기가 났을 때 그 구속 취소 신청을 청구를 했을 무렵입니다. 그때 검찰을 취재를 해보니까는 검사들이 만약에 석방을 해주면은 우리는 가루가 된다. 는 이야기를 누군가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이제 그 석방 때문에 가루가 되나요? 그게 이제 그 아까 검찰 내 쿠데타 세력들 있잖아요. 진짜 이게 가루가 되죠. 이제 자기들이 이재명에게 가루가 된다. 진짜 가루가 될 것 같아. 그때는 이제 그 석방해주면 민주당이 가루가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이제 불법을 저질러 버렸잖아요. 그렇죠. 항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항명을 그 특수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이쪽 저쪽 그러니까 수뇌부 심우정이나 수뇌부는 민주당이 가루를 만들 거야 탄핵. 근데 그 밑에 특수본 있죠. 이자들에게 우리 자유파 쪽에서 그냥 안 두죠. 벌써 고발 들어간다잖아요. 권성동인. 그렇죠. 오늘까지 안 하면.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양쪽에서 가루가 될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은 검찰 한쪽은 어쨌든 가루가 된다. 양쪽으로 한쪽은 민주당이 한쪽은 국민의힘이 가루를 만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이제 반가운 소식이 전해져서 윤석열 대통령 이 석방이 이제 현실이 됐고, 그럼 앞으로는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고, 뭐 탄핵도 기각이 되고, 이 탄핵은 그러니까는 탄핵은 각하, 그 형사재판은 공소기각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 직무를 하고, 이재명은 사법 처리돼서 모든 것이 날아가고, 그 상황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반국가 세력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속아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됐고 또 새로운 강자들이 여권 안에 나타났다. 상당한 성과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인데 4대4 기각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는 계속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3월 8일 보내드린 서정욱의 법대로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